신부님, 좋은 기업을 장기 투자해야 하고 싶은데 네. 장기 투자할 때요. 이 기업의 주식을 언제 사야 돼요? 스타일이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거래량 터질 때 오히려 올라갈 때 그냥 비싸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나는 최대한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의 대부분 싸게 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거의 그렇죠. 하나 안 바뀌는 거는 장기 보유한다가 일단 전제잖아요. 네. 장기 보유한다가 전제니까 그러면 장기 보유하는 전략에 가지고 있는 어떤 유리한 장점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리한 장점이요? 네. 그러니까 장기 보유하니까 어쨌든 시간적으로 여유롭잖아요. 네. 난 급하지 않다. 오래 들고 있을 거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충분히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도 괜찮은 거잖아요. 오히려 난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거를 역이용해서 오히려 싸게 사는 어떤 기준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겠죠. 기업의 뭐 밸류에이션을 해서 나는 무조건 이 가격에서 이 가격 아니면 절대 안 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트나 어떤 기술적인 수급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조금 비교적 싼 가격에 살 가능성이 높은 구간들을 찾는 방법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조금 그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내가 어떤 좋아하는 종목이 있고 이 종목을 좀 장기 보유하고 싶은데 웬만하면 조금 저렴한 가격에 살 가능성이 높게끔 그런 구간들을 좀 찾는 방법이 있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장기 투자의 반대는 이제 단기 투자잖아요. 네. 트레이딩. 보통 그런 종목은 이제 어디서 해요? 그 막 급등하는 종목, 막 시끄럽고 막 맞아요. 막 실시간. 거래량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이제 지금 거래대금 상위 보면 막 거래량 많고 뭐 최근에 현대차 같이 네. 이렇게 막 거래량 많고 막 급등한 종목, 뭐 한미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좀 거래량 많고 이렇게 급등한 종목에서 트레이딩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오래 보유 안 하죠. 네. 팔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사면 이제 나는 샀는데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팔고 나갈 거야. 그럼 주가가 빠지잖아요. 물렸어요. 네. 그럼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보면 그러면 나는 어차피 장기 보유할 건데 굳이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 같이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같이 사면 가격만 비싸지고 네. 어차피 나갈 사람들인데 단기 트레이딩이 없는 조용한 시기에 사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또 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럼 그거를 확인하는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딱 하나만 본다고 하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량.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여기 예를 들어 현대 오토 에버라는 차트를 띄워놨잖아요. 네. 거래량이 많은 구간이 있고 거래량이 없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보통 거래량이 많은 구간들은 이 구간에는 반드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막 거래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데 반대로 거래량이 엄청 줄어들어 있는 구간들이 있죠. 네. 거래가 없다라는 거든 거래가 없다라는 의미 그 자체도 되지만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다. 남들이 안 본다. 약간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장기 보유할 거니까 거래량이 없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그 구간에서 내가 물량을 조금씩 사서 모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트상으로 한번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착안했으니까 난 장기 보유할 거고 남들이 보지 않는 조용한 구간에 살 거니까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차트상 뭐 내가 관심이 종목이 있으면 거래량이 없는 구간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뭐 현대차를 보면 거래량이 이 종목 기준으로 거래량이 없는 구간은 어디예요? 한 이 정도 되겠죠. 네. 지금 거래량이 없는 구간도 있을 거고 중간중간 한 번씩 많은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주가가 밀렸을 때 바닥일 때 이런 구간에 거래량이 얼마큼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 기준으로는 하루에 어느 정도 거래가 돼야 좀 조용한 편이구나. 그러니까 보통 이런 구간에 사실 뉴스도 없고 뭐 언급하는 사람도 없고 조용하잖아요. 주가 변동도 크지 않고 이제 오히려 장기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조용할 때 사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차트로만 보면 거래량이 얼마나 적은지 그 기준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기준을 보기 편하게 하는 지표를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 신호 검색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네. 이제 거래량이라고 검색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거래량 최저치 갱신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하나 추가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기간을 보면 이제 며칠 기간 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작은 날을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좀 되게 보수적이다. 1년 중 가장 거래가 없는 날을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200 정도 쓰시면 되고 이제 저는 한 60 정도? 3개월? 네. 3개월 중에 가장 거래량이 없는 날만 차트로 한번 표시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표시가 됐잖아요.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구간 이런 날, 그렇죠? 네. 거래량이 없는 날은 대체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사고 파니까. 그래서 오히려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 이제 내가 이 종목을 되게 좋게 본다면 그런 구간을 기다려 보는 거죠. 가장 관심이 없는 구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없는 구간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조건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 사면 수익이 난다. 절대 아닙니다. 네. 전제 조건은 내가 좋아하는 종목. 난 이 종목을 되게 좋은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앞으로 내년, 내후년 보고 들어갈 건데 웬만하면 비싸게 사는 단기 트레이딩이 없는 남들이 조용할 때, 안 볼 때 나 혼자 몰래 사고 싶다. 원래 그 맛집도 나만 아는 맛집. 그런데 나만 가야 대기 없이 편하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나만 아는 정말 맛집 종목인데 최대한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가서 사야겠다. 그래서 최저 거래량. 거래량이 가장 없는 구간이 어딘가를 표시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보면 눌림목의 기준도 네. 가격으로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가격도 가격인데 가격이랑 요거랑 같이 체크를 하면 조금 더 기준을 잡는 데 편할 수가 있어요. 오. 예를 들어 나는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60일 동안 거래량이 가장 낮은 기간에 난 사겠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 종목은 뭐 마스가 모멘텀이 있으니까 나는 남들이 안 볼 때 살래. 그러면 이제 이런 구간에서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었겠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다라고 네. 하면 이 종목은 이때는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 구간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구간인 거고 나는 남들이 안 볼 때 관심에서 멀어질 때 보겠다라고 하면 네. 가장 낮은 거래량 구간이 어딘가를 기다려보는 거죠. 그럼 어. 기다렸다가 이 화살표 구간이 있네. 그러면 이 구간은 지금 남들이 안 보고 있는 구간인가? 여기에서 가격이 괜찮은 가격인가? 생각을 해보고 오히려 이 구간에 모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차트로만 종목을 눌러야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차트로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종목으로 필터링해서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래량이 가장 낮은 날이 언제인지 매일같이 와서 매일같이 화살표 떴나? 안 네. 떴나?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가장 낮은 날에 검색식으로 필터링 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관심 종목이 있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관심 종목을 지금 넣어놨는데 뭐 아무 종목이나 한번 이렇게 추가했어요.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종목 안에서 어제 오늘 최저 거래량인 경우에 검색식에 뜨게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 조건 검색하셔서요. 네. 여기 대상 변경을 누르시면 여기서 내가 포트폴리오 내가 원하는 관심 종목 안에서만 검색식을 걸 수가 있거든요. 지금 1번 관심 종목이니까 네. 포트폴리오에 제가 1번 관심 종목 여기다가 체크를 해놓고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관심 종목인 여기 안에 있는 종목 대상으로만 최저 거래량인 경우만 종목이 뜨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조건식 새로 작성. 조건식 새로 작성해서 거래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신저 거래량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뭐 아까 나는 뭐 20일 동안의 최저 거래량 원해, 60일 동안의 최저 거래량 원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한 뭐 20일, 한 달 정도 안에서 거래량이 가장 낮은 경우에 검색식에 뜨게 여기 해볼게요. 20봉중. 근데 그리고 여기에 영봉전이잖아요. 네. 영봉전 말고 일봉전으로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영봉전으로 하면 지금 장이 열려 있잖아요. 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오늘 하루 온전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어제 기준. 네, 어제 기준으로 이미 봉이 완성된 날 기준으로 최저 거래량의 종목만 찾아보자라고 해서 일봉전을 기준으로 했고요. 이렇게 추가를 해놓고 그냥 검색 누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없죠? 지금 왜냐? 최저 거래량의 종목이 지금 여기 안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최저 거래량일 것 같은 종목을 제가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요거를 빼두고
일단 전체 종목에서 최저 거래량을 찾은 다음에 이것이 이제 예시니까 네네. 이 종목들 일단 여기 넣어둘게요. 지금 이제 이 종목들이 거래량이 최저인 종목들이거든요. 20일간에 뭐 이렇게 최저인 종목들을 이렇게 넣어두고 다시 이제 관심 종목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거는 관심 종목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 관심 종목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20일 봉중 최저 거래량의 종목만 지금 필터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종목에 눌러보면 이제 이 종목은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없죠. 그러니까 지금 최저 간식은 60으로 되어 있는데 20으로 바꿔볼게요. 대항방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이제 제가 거래량 최저치를 20일로 바꿨어요. 네. 20일로 바꿔놓고 보니까 이날 기준으로 최저치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만약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상태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식만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죠. 필터링으로 내가 관심 종목을 만들고 관심 종목 만든 다음에 관심 종목 중에서 신저 거래량 찍은 것만 나오게 만들어라 해놓고 그러면 이제 종목을 일일이 눌러볼 필요 없고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만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거래량이 늘었다가 지금 거래량이 최저로 말라 있네. 지금 이 종목은 아무도 안 볼 거예요. 대부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을 거래 안 하니까. 네. 대신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을 되게 좋게 본다. 만약에 그러면 오히려 아무도 안 보는 구간에 오히려 내가 그러면 눌림목 잡는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 없는 구간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20일로 예시를 들었는데 네. 보통 장기로 보시니까 20일보다는 아마 60일이나 60일. 네 이게 자주 나면 안 좋아요. 항상 지표는 네. 자주 없는 게 좋습니다. 기간이 길게. 그리고 장기 투자일수록 거래가 많지 않은 게 좋아요. 정말 좋은 기회는 사실 자주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한 60일 이상으로 이렇게 해놓고 60일 이상으로 해놓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 뭐 이 종목은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긴 보이는데 네네. 좀 장기 이것도 뭐 예를 들어 길게 한번 한 120으로 해볼까요? 120일 동안의 최저 거래량만 보는 거죠. 이러면 이제 차트를 한번 돌려봅시다. 이러면 이제 이런 구간에서 잘 안 나오잖아요. 굉장히 긴 기간이 있지만 이런 구간에만 잠깐 뜨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뭐 이 종목을 되게 좋게 보는 종목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지표가 떴을 때 조금 더 한번 보는 거죠. 지금 살만한 구간이 왔나? 뭐 이런 식으로 종목들도 보면 뭐 두산 에너비아트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와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비교적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관심이 많이 멀어져 있었다는 소리예요. 네. 근데 만약에 나는 원전을 되게 좋게 봐. 전망이 좋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남들이 안 볼 때 사야겠다라고 하면 뭐 이런 구간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을 뭐 이전부터 나는 장기로 보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모아서 뭐 올라갈 때 팔겠다라는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런 구간도 물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오늘의 주제는 장기 투자가 컨셉이기 때문에 남들이 안 볼 때 사는 게 핵심인 겁니다. 남들이 안 볼 때, 안 볼 때 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만 내가 좀 찾아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거래량 최저치를 네. 필터링 해보면 조금 수월하다. 그러면 사긴 샀어요. 제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종목을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골라서 샀는데 그럼 언제 팔아야 돼요? 네, 파는 것도 또 전략이 필요하겠죠. 네. 물론 보통은 한번 사면 안 팔고 쭉 홀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긴 하는데 매도하는 거는 매수에 반대로 하면 되겠죠. 아까 시끄러울 때. 네, 시끄러울 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요? 단기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어떤 차트를 좋아해요? 거래량이 많고 주가 변동성이 클 때. 그러면 이제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안 볼 때 샀어. 네. 그리고 근데 내가 아무도 안 볼 때 샀는데 갑자기 보니까 시끌시끌하네. 막 여기저기서 막 단기 트레이딩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다 들어와서 매매를 하네. 그러면 굳이 이 사람들은 팔고 나갈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때 잠깐 같이 팔아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최대 거래량일 때 팔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최저 거래량 아무도 안 볼 때 사서 최대 거래량일 때 거래량이 많을 때 그럼 여기 지표에 한번 띄워봅시다. 거래량 최고치 갱신이라고 있죠. 네. 신호 검색에 거래량 최고치 갱신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색깔을 다르게 해서 요거는 뭐 한 20일 정도 하고 색깔을 주황색 매도로 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자, 뭐 최저치 갱신도 20으로 맞출게요. 똑같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무조건 이 신호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맥락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브라는 종목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자, 20일 동안 거래량이 최저였어요.
보통 이 구간에 관심이 없어. 하지만 이 종목은 뭐 모멘텀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보통 지금 뭐 BTS 컴백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거래량이 터질 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죠. 네. 이때 그냥 매도 전략으로 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든 장기 투자의 근간은 싸게 산다. 네. 소외할 때 소외 구간에 사서 장기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때 판다. 이제 그 전략을 베이스로 가는 거니까 그 전략의 기준을 거래량으로 잡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차트에 표시해놓고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남들이 아무도 안 봐. 거래량이 확 줄었어. 지금 최근 20일 동안의 최저 거래량이야.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한 사람들은 없다. 이런 구간에서는 보통 단타를 잘 안 치니까. 근데 거래량이 막 나오네. 급등하네. 최대 거래량이 나왔네. 이 구간에는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단 팔고 가보자.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거죠. 뭐 SK 하이닉스 최근에 뜨거운 SK 하이닉스 볼까요? 계속 올랐죠. 계속 오르긴 했는데 이 종목도 매일매일 이 종목이 뜨겁진 않아요. 그러니까 뜨거웠다가 네. 잠깐,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잖아요. 어떤 날에는 반도체, 어떤 날에는 로봇, 어떤 날에는 우주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딱 한 곳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이 여기만 봤다가 다 여기로 몰려요. 그러면 나는 이거 내가 원래 좋게 보는 건데 아무도 안 보네, 조용하네. 그럼 그때 거기 가서 네 가서 이거를 내가 사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오랫동안 난 이제 장기 투자를 하고 들고 있었는데 이제 유행이 막 돌고 돌면서 갑자기 내 차례가 왔어. 여기가 갑자기 또 맛집이 돼버렸네. 시끌시끌하네. 그러면 이제 그런 구간을 매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반대예요. 단기 트레이딩은 거래량이 많고 뜨거운 곳에서 짧게 트레이딩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반대로 장기 투자는 굳이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랑 경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고마운 존재죠. 주가를 더 높게 올려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거래량이 막 활발해지면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좀 줄여. 매도해. 그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또 그런 단기 트레이드 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곳으로 막 이동하잖아요. 네. 그럼 또 소외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또 변동이 없고 거래량이 확 줄어요. 그러면 나는 이게 장기적으로 올라갈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소외될 때 땡큐죠. 아무도 안 볼 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거지, 우리가 내가 되게 갖고 싶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막 대기가 막 엄청 걸려 있어. 막 오픈런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막 중고에서 막 웃돈 주고 사야 돼. 맞아요.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쵸. 근데 당장 급한 건 아니야. 네. 난 이걸 사긴 살 건데 급한 건 아니야. 당장 안 사도 되면. 네네. 그럼 기다리다 보면 또 유행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유행 끝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꼭 뭐 유행 때만 사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거래량을 기준으로 가지고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관심 종목을 세워놓고 네. 이제 거래량 갱신할 때도 똑같이 해보면 좋고, 뭐 관심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신저 거래량이잖아요. 네. 이것도 반대로 지금 신고 거래량도 넣을 수가 있겠죠. 신고 거래량, 신저 거래량 지우고 여기에 뭐 20봉주 신고 거래량.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지금 거래량 최고치로 터지는 게 뭐가 있나, 그 필터를 해볼 수 있겠죠. 검색 누르면 이제 여기 지금 관심 종목이 여기 있는데 네. 여기 관심 종목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거래량이 최고치인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거래량이 없는 소외된 구간이었고 네. 아무도 방산주를 안 보고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여기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 구간은 이제 관심이 많은 구간인 거죠. 단기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구간인 거예요. 아마 뭐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방위비 얘기 뭐 해서 아마 오르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또 이러다가 또 이 종목이 영원히 뜨겁진 않단 말이에요. 네.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식어요. 또 조용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뭐 다른 종목, 더 좋은 종목이 나타나든 아니면 새로운 뉴스가 나타나든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지금 이 종목을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리냐. 뭐 막연하니까 굳이 기준을 잡자면 거래량으로 기준을 잡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이 거래량 지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게 네. 항상 이 신호에만 그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집착하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오후에 보유할 종목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종목 찾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선 영상 다른 컨텐츠들에서 많이 다루긴 했는데 이제 조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뭔가 장기적으로 좀 성장이 전망되는 기업들 그런 것들 하는 게 좋죠. 뭐 아니면 뭐 실적이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이 된다던가.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우상향할 전망. 내가 이 종목을 보니까 이 종목은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전망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미래에 어떤 큰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가 있을까요? 스페이스X 네, 그런 것들. 네. 어떤 큰 산업, 우주라는 큰 산업이 있는데 뭐 정부가 되게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 중요한 큰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보면 1년 내내 우주가 계속 시끄러울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우주가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은 날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뭐 아르테미스 뭐 달에 사람을 보낸다. 아니면 뭐 스페이스 X라는 어떤 상징적인 기업이 상장한다. 이런 미래에 매우 높은 확률로 정해진 어떤 사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먼 미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저 우주 관련된 걸 투자를 할 거야. 그럼 언제 투자를 할 건가? 시끌시끌할 때 사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많잖아. 네. 장기 투자자의 장점은 뭐예요? 시간이 많다. 기다릴 여유가 있다. 네. 그러면 기다려보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 우주 테마가 좀 식을 때가 올 거야. 뭐 우주 테마가 식고 저기 어디 뭐 다른 뭐 바이오 테마가 뜰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바이오 테마가 시끄러운 동안 우주 테마가 또 조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시기에 내가 이제 우주 관련 종목들을 쫙 필터링 해놓고 있다가 거래량이 없네? 그럼 그런 구간들에서 한번 분할로 내가 한번 모아보는 거죠. 그 반대로 들고 있다가 네. 단기 트레이딩이 날이 왔어. 달라붙을 때. 네, 갑자기 또 막 시끌시끌해졌어. 그러면 또 좋은 매도 기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큰 맥락은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또 다른 전략을 세워본다면 나는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기업이 실적이 연말에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연말에 좋아지니까 연말 실적 발표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올해 상반기잖아요. 네. 올해 연말에 실적이 좋을 것 같으니까 상반기에 살 거야. 근데 관심 없어서 사는 게 좋겠죠. 최대한. 그쵸. 그리고 기다렸다가 연말에 임박했을 때 사람들이 다 실적 발표에 관심을 갖고 있어. 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온대. 아니면 뭐 관심이 없어. 근데 실적을 까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네. 그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보통은.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해서 내가 미리 살 수가 있겠죠. 그건 궁금해요. 네. 장기 투자를 한다는 그 기준의 기간이 어느 정도가 기준이에요? 사실 뭐 기간이 거의 무한대죠.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런 말 있잖아요. 영원히 보유할 기업을 골라라. 네. 근데 말이 그렇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계속 성장할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케이스고 그게 아니라면 뭐 적어도 뭐 1년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뭐 이제 그런 식. 그리고 이제 정말 뭐 영원히 보유할 기업은 사실 정말 소수일 거예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경제적 해자. 네, 그러니까 큰 불황, 호황 잘 안 타고 꾸준히 돈 잘 버는 회사. 네, 그런 회사들.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워렌 버핏 예를 들어 뭐 코카콜라. 네. 뭐 그런 기업. 아니면 지금 뭐 우리가 쓰는 것 중에 대체 불가능한 기업들이잖아요. 네. 뭐 구글이라던가.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대체 불가능하고 돈 잘 버는 회사, 꾸준히 돈 잘 버는 회사. 뭐 그런 기업들은 되게 막강하지만 단점이 좋은 회사는 가격이 비싸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항상 사람들 관심이 많고.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기업을 내가 가지고 있다, 노려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섞어서 체크를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1년 내내 사람들이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분명 잊혀지는 순간이 와요. 맞아요. 아무도 관심 없는 기업들. 그런 구간에서 나는 이 종목이 정말 좋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구간들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